이번 시간은 겨울 등산용품 장비로 이 스패츠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스패츠 겨울에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스패츠를 어떤 거를 고르고 어떻게 신는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뭐 가장 중점이니까 말씀드리면요. 스패츠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재질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래서 국산이든 외산이든 가릴 거 없고요. 국산 제품도 이 원단은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국산용품 중저가 제품으로 쓰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주 싼 거 정말 몇천 원짜리 요것만 피하시면 그래도 만원 이상, 만원, 2만원, 3만원대 사셔도 스패츠 전혀 문제 없다 그 말씀이고요. 요 재질은 참고로 대부분의 어지간한 네임밸류를 가진 그런 브랜드, 자가 브랜드를 가진 그 스패츠들은 다 방수 원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방수 또는 발수로 해서 이게 원래 이제 눈이 쌓인 길을 갈 때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방수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별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이고요. 요거를 또 뭐 막 그 비싸게 또 이제 판매하는 제품 같으면 뭐 일부 또 고어텍스로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고어텍스라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방수 원단이 고어텍스가 아니고 방수도 되면서 투습 안에 있는 땀을 배출하기 때문에 고어텍스의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발목에 이게 차면은 이 발목 일부분이 땀이 막 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땀이 나서 땀을 배출할 이유도 별로 없고요. 이렇게 이 원단을 통해서 땀을 배출하느니 이게 보면 위아래로는 이게 개폐가 되잖아요. 그래서 밑쪽으로도 열려 있으니까 아무리 이걸 스패츠 차더라도 밑이 완전히 조여지지가 않거든요. 그리 차라리 무슨 땀이 나더라도 증기가 나는 거지. 오히려 이거는 발목을 따뜻하게 하는 용도로 많이 하는데 여기서 땀을 배출하려고 고어텍스 값을 지불하고 할 필요는 없다. 실용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단의 차이가 국산이나 외제나 싼 거나 비싼 거나 별 차이 없다. 아주 저가로 정말 그 불량품이 아니라면 우리나라에서 어느 정도 판매가 되는 것들은 몇만 원대에서 사도 전혀 문제가 없다. 다 방수가 된다 하는 용도고요. 이 스패츠는 말씀 그대로 겨울철에 눈이 쌓이는 곳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사용할 수도 있어요. 요거 여름철에 비 올 때는 방수 원단이기 때문에 우중시에도 찰 수 있습니다. 이 위에 오버트라우저나 우위 입더라도 발목으로 비가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등산하실 때 경험 많으신 분은 알겠지만 봄철이나 눈 녹을 때나 약간의 뭐 보슬비가 내릴 땐 땅 질퍽질퍽할 때는 요 발목 사이로 흙이나 잔설 같은 거 엄청 오염물질 튑니다. 이때도 유용합니다. 그래서 요 겨울철 장비이기 때문에 스패츠는 겨울철에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의외로 오염물질을 차단하는 이슬이나 물이나 진흙이나 잔설 녹을 때나 그냥 뭐 트레킹 같은 거 외국에서 할 때 오염물질 흙이나 모래 같은 거 들어갈 때도 찰 수 있다 라는 생각 가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죠. 이 스패츠는 대부분 이런 형태로 다 되어 있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조금씩 틀린 부분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큰 기능상의 차이도 별로 없어요. 이거 신을 때는 왼쪽 오른쪽의 구분은 대체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사이즈를 말씀드리면 스패츠 사이즈는 뭐 프리 사이즈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프리, 즉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게 뭐 발목의 그 폭을 완전히 절대적으로 그 맞춘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아리 높이나 종아리 두께를 완전히 맞춘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대체로 쓸 수 있다 해서 프리 사이즈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거나 사셔도 되고요. 만약에 사이즈 구분이 있다고 하면 대체로 스몰 사이즈, 미디움, 그 다음에 라지가 있다고 하면 S와 L로 나눠져 있으면 S는 보통 250ml 여성분이 하시면 되고요. L은 250ml 이상의 남성분이 하시면 맞고요. 중간에 M이 있다고 하면 250
전후이신 분이 하시면 됩니다. 보통 남성분이. 그래서 S, M, L인데 이건 회사마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인 경우를 미리 이제 보통의 경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 스패츠는 한 짝이죠. 한 짝이니까 보통은 왼쪽과 오른쪽에 구분이 있어요. 왼쪽과 오른쪽에 구분이 있는데 스패츠를 사시면 다행히 친절하게 왼쪽입니다, 오른쪽입니다, 레프트, 라이트 구분해주면 좋죠. 왼쪽에 하면 되고 오른쪽에 하면 되는데 레프트, 라이트가 없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레프트, 라이트가 없다면은 보고 표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건 레프트, 라이트 아니고 제가 상표 브랜드 가린 겁니다. 이거 좋아서 광고해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고, 어떻게 구분하면은 잘 보시면 이 밑부분에 하단에 이게 벨트로 조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조이는데 이렇게 가까이 보시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벨트 조이는 이 부분이 바깥으로 가면 됩니다. 왼발의 바깥에, 오른발의 바깥에, 바깥으로 향하면 이게 발이 맞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안쪽에 있으면 한 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서로 접촉하면서 이게 부러지거나 걸리거나 넘어질 수 있죠. 그래서 이게 바깥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쪽 발 바깥으로 가려고 한쪽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바깥으로 향하면 맞은 겁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게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이거를 처음에 요 벨트를, 하단부 벨트는 여기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요거 없는 것도 있어요. 저가 상품은. 그렇지만 어지간한 것들은 대부분 있습니다. 요것은 돌아가지 않게 이렇게 벨트가 달려 있는 거예요. 요거를 처음에 느슨한 상태로 이렇게 끼우고 신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제로 해보면 왜 좋은지 제가 말씀드리면, 요거 이제 이게 겨울철에 추울 때 신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급한데 산에서 등산에 오르막길에서 할 때 조작이 최대로 간단한 상태로 신는 게 매우 중요하죠. 조금이라도 동작이 복잡하면은 좀 불편하다는 거죠. 동작도 드리고. 느슨하게 미리 이렇게 끼워 넣는 게 좋습니다. 느슨하게 끼우셔야 돼요. 타이트하지 않게. 그리고 이거를 뒤에서부터 신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등산화가 있죠. 등산화가 앞으로, 요거 뒤에 가서 보시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잘 집어넣기 위해서 제가 느슨하게 넣으라는 거예요. 느슨하게 해서 이거는 여기 가운데까지 오시면 돼요. 그렇죠? 여기 등산화 앞과 뒷굽의 가운데, 여기에 어차피 걸쳐지는 거거든요. 이게 여기까지만 끼워줄 수 있도록 미리 끼워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동작으로 벌써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게 훨씬 빠르다는 거죠. 이 상태에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아주시고, 대부분의 스패츠는 대동소이하예요. 이 시스템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비슷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경우는 이제 벨크로가 있죠. 벨크로가 있어서 이렇게 찍찍이라고 하는 벨크로가 있어서 이걸 여미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찍찍이가 왼쪽에 있기도 하고 가운데 있기도 하고 옆으로도 있기도 하는데 그건 보통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어디에 붙었든지 이게 구조가 그런 것일 뿐이고, 이 찍찍이는 그냥 있는 방향으로 붙이기만 하면 되고, 중요한 게 이 벨트가 바깥쪽으로 가서 발 안쪽에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찍찍이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고요. 상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곳의 앞부분에 보면 후크가 있습니다. 이렇게 후크가 있는 것은, 이거는 또 이게 말려 올려가지 말라고 이 등산화 끈에 걸으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경우는 이제 많지 않지만 하다 보면 막 이게 말려 올라가면, 이것은 이 신발과 발목으로 눈이 안 들어오게 스패츠를 지금 착용하잖아요. 근데 말려 올라가면 신발 속으로도 눈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수분이. 그래서 이거를 끝까지 해서 덮어줄 수 있도록 후크가 이렇게 당겨 있으니까 첫 번째나 두 번째는 어디 닿는 데다 최대한 밀어서 끝까지 닿는 데로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걸어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럼 이게
종아리에 이게 걸쳐 있기 때문에 종아리에서 밀려 내려갈 수도 있잖아요. 요걸 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느 정도 가격이 있는 것들은 조임, 이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찍찍이 벨크로가 있어서 찍찍이로 조이기도 하고 조금씩 틀립니다만 어쨌든 어지간히 좀 가성비 괜찮은 제품들은 여기 어떤 이 상단 부분을 조일 수 있도록 내려가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거 마지막으로 조여 주시면 돼요. 풀 때는 뭐 그냥 찍찍이 풀고 역순으로 풀리면 되고요. 이렇게 하시면 스패츠 뽑는 방법은 간단한 방법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있습니다. 요 스패츠는 다 신거나 삼고 하서는 여기 이제 물이나 눈이나 뭐 이런 게 많이 오염이 되어 있잖아요. 그 등산이 다 끝나면은 이거 떼가지고 요거를 담을 파우치나 방수 주머니나 없으면 비닐봉지라도 있는 게 좋습니다. 요것에 지금 파우치 요겁니다. 제 거는 요거 있는 걸 샀거든요. 있는 거 사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접어서 넣어야 물도 안 새고 수납해서 가지고 다니기 좋으니까. 만약에 이런 게 사실 때 없었다면 저가 제품 없을 수 있으니까 이런 그냥 물 안 들어가는 비닐이라도 여기 물이 오염물질이 붙어 있으니까 담아 오셔가지고 한번 닦든지 물로 가볍게 씻어내가지고 오염물질 씻어내고 말려서 그 다음에 쓰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하면 끝이 아니고 겨울철에는 반드시 요거가 한 쌍이죠. 이거 스패츠고 그 다음에 이거 아이젠입니다. 반드시 한 쌍이죠. 이거는 눈 안 들어가게 하는 거고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산행 다니다 보면 물론 이제 가벼운 산행을 하시기도 하지만 여기 무릎까지 왔기 때문에 스패츠 충분하냐? 안 충분한 데도 있어요. 요거 그 능선 산행 같은데 아무도 그 아직 산에 오르지 않을 때 가면은 눈 엄청 쌓인 데는 눈이 여기까지 닿는 게 아니라 정말 허벅지까지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이게 기른 게 아니다. 어떤 때는 넉넉히 하는 게 좋다 하는 것이고요. 요거하고 아이젠하고 한 쌍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서가 또 중요하죠. 아이젠을 먼저 해야 돼요. 스패치를 먼저 해야 돼요. 요 실전에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은 막 아이젠을 먼저 하시고 스패치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요게 뭐 어떤 걸 하면 틀렸다 어떤 걸 하면 옳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경험상으로 보면은 대부분 정말 지혜롭게 이걸 사용하신다면 먼저 해야 하는 것은 아이젠부터 아니 이 스패츠 먼저 하셔야 돼요. 그게 합리적입니다. 왜냐면 요 스패츠를 먼저 하면은 스패츠 먼저 그냥 한 상태에서 요 아이젠을 끼워 가지고 아이젠의 이 밴드가 다시 이런 데를 또 조여줄 수가 있어요. 이런 그 스패츠를 끝을 조여가지고 더 견고하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이게 다 착용한 상태에서 그냥 이 스파이크가 있는 조금 위험하죠. 손도 찔릴 수 있고 이거를 마지막으로 조정하는 거니까 이게 합리적이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반대로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젠을 먼저 한다고 생각하면 아이젠 먼저 등산화 바닥에 착용한 상태에서 그 위에 이 스패치 작업을 해야 하잖아요. 그럼 이 뾰족한데 손이 걸리는데 막 이게 그 위로 덮어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역수 반대로 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큰일이 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이젠을 먼저 차고 이 스패치를 하게 되면 아이젠이 차있는 이 바닥에 막 스파이크가 뾰족하게 막 있는 데를 요거를 끼운이라고 조작을 하니까 손에 찔릴 수도 있고요. 이게 이렇게 얼키설키 엉켜있는 데서 이게 들어가야 하니까 번잡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타당한 거는 먼저 요거를 스패치를 끼워서 이걸 완전히 끝낸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아이젠을 끼워서 손으로 이렇게 찔리는 그 불편함도 없고 요걸로 이 스패치의 이 가상
가의 부위를 요 밴드로 좀 조여줄 수도 있고, 이게 더 합리적이다. 그래서 오래 경륜이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이 순서대로 합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뭐 어떻게 어디 설명 들은 것도 없고 하니까 막 요거 먼저 하고 스패치 끼면은 그래도 이거는 좀 뭐 뾰족한 상태에서 막 찔릴 수도 있고, 여기에다 또 이 밴드를 또 얹어야 하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타당한 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스패치를 먼저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뾰족뾰족한 거를 가서 얹는 게 순서는 맞다. 이렇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스패치나 아이젠이나 끝나고 나면 수분 제거 중요합니다. 이것도 정상 끝나고 내려오시면 물이 있는 데 있으면 흔들어서 물기 그 오염 묻은 거, 오염 물질은 털어주시고요. 없으면 집에 담아오셔서 집에서 가볍게 털어주셔서 오염 물질 제거하고 물기 말려주시고, 이것도 오염 많이 돼 있으면 닦거나 물로 한번 씻어 내리셔가지고, 다 방수 원단이니까 해서 말려주셔서 물기 없이 하시면 되고, 이것은 찔리니까 여기다 담을 수 있도록 하드 케이스가 있는 게 좋습니다. 오늘 주로 스패치 설명드렸고요. 스패치 큰 차이 없다는 거 사용 방법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스패치와 아이젠을 착용함에 있어서 어느 순서가 더 낫겠는지까지 부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